네, 이어서 어셈블리 명령어의 기본 포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명령어의 기본 포맷은 그림에 보이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어셈블리 명령어는 가장 왼쪽에 OP 코드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목적 레지스터라고 하죠. Destination Register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OP 코드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실행된 결과가 요 RD라고 지정된 요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RD로 표기된 요 레지스터를 목적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estination Regis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실행한 결과가 저장이 되는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ARM v7 아키텍처에서는 이 목적 레지스터를 RD로 표기했는데요. ARM v8에서는 XD라고 표기합니다. 자, 여기 목적 레지스터 오른쪽에 있는 RN과 RM은요. 소스 레지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레지스터는요. 어떤 OP 코드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 그 가운데 인풋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OP 코드가 add라는 명령어라면 요 RN과 RM 둘 다 범용 레지스터 뜻하거든요. 이 두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더한 결과가 목적 레지스터죠. RD 레지스터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OP 코드가 SUB 뺄셈 연산을 하는 명령어라면 요 RN에서 RM을 뺀 다음에 뺀 결과를 목적 레지스터인 RD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어셈블리 명령어에서 목적 레지스터가 OP 코드 오른쪽에 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셈블리 명령어에서는 이 목적 레지스터가 OP 코드에 해당하는 명령어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어셈블리 명령어의 기본 포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ove라는 명령어인데요. move라는 명령어는 지정된 상수값을 목적 레지스터에 이동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요 RD로 표기된 레지스터의 상수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ARM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어셈블리 명령어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각 어셈블리 명령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듯이 배우시게 되면은 어셈블리 명령어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배우실 때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어셈블리 명령어 실행이 되면 ARM 아키텍처적으로 ARM이란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예시 명령으로 통해서 어셈블리 명령어의 기본 동작을 익히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현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처음 만나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시게 되면은 ARM 아키텍처 레퍼런스 문서에 있는 명령어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사용이 되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의 코드인데요. 첫 번째 예시의 코드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간단한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disassembly, 즉 어셈블리 명령어와 포맷으로 함께 표기된 그 코드가 오른쪽에 있는 코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C 언어로 코딩된 이 구문 아래 보면은 해당 구문에 해당되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보입니다. 각각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인데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목적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실행한 결과가 저장이 되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RM v7 아키텍처나 ARM v8 아키텍처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요 명령어 있죠?
명령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레지스터. 요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인데요. 요 범용 레지스터에 해당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자, 뭐 다섯 번째 줄을 명령어는요. W0와 W1 레지스터의 값을 더한 결과가 W19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요. 일곱 번째 줄은 W19 레지스터의 값이 W1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명령어 오른쪽에 목적의 레지스터가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모든 명령어에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tp와 같은 명령어는요. 요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요 베이스 레지스터의 기준으로 지정된 요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명령어예요. 이와 같은 stp 명령어는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지스터가 요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저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 어셈블리 명령어는에서 규칙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명령어 오른쪽에 있는 레지스터가 목적 레지스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리눅스 커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API로 사용이 되는 스케줄 함수를 어셈블리 명령어로 디스어셈블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레지스터 있죠? R11 레지스터, R13 레지스터, R7 레지스터. 이와 같은 요 레지스터에 각각의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좀 보실 때는 어셈블리 명령어 실행이 될 때 오른쪽에 보이는 요 범용 레지스터 있죠? 이 범용 레지스터가 목적 레지스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적 레지스터 오른쪽에 있는 이 구문 있죠? R12라든가 0x4 그리고 R13이라든가 0x3c 이와 같은 정보는 소스 레지스터, 오퍼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퍼랜드는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가 연상이 될 때 인풋 정보로 사용이 되는 레지스터라든가 상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같은 경우는요. R12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값에 0x4를 뺀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수행한 결과가 R11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명령 같은 경우는 R13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0x3c라는 값을 뺀 결과가 R13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각각의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요 어셈블리 명령어가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무 답답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C 언어로 된 구문보다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어셈블리 명령어 예시입니다. 리눅스 커널에 있는 이 함수 create debug fs entry라는 이 함수를 또 디스어셈블리 해서 본 어셈블리 명령어인데요. 자, 이 명령어가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인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요 move부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mov부터 ldrp, adrp 요 명령어 실행이 되면은 실행된 결과가 여기 보이는 요 레지스터 있죠? x2, w1, x29, x3, x3, x0와 같은 요 레지스터에 각각 요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요 레지스터들이 목적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어셈블리 명령어는 실제 현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디스어셈블리한 예시인데요. 대부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어셈블리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명령어의 기본 포맷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어에서 OP 코드에 해당되는 명령어 바로 오른쪽에는 목적 레지스터가 오고, 그리고 목적 레지스터의 오른쪽에 있는 상수라든가 레지스터는 요 명령어의 인풋이 되는 소스 정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무브와 관련된 어떤 상수 데이터라든가 레지스터 값을 이동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